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어느덧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젠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 시장도 4조 5천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자치도가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펫코노미 시대, 국내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이 관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 이진관 임실군 부군수, 박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그리고 고하은 영인바이오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내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았다고 한 것이 2015년 무렵의 일입니다. 지금 딱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1,50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반려인구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박철 교수님, 어떤 이유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명을 넘었고요. 2021년 말까지 1,262만 명 정도 기록했고 최근 통계에는 이제 1,500만 명 넘은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증가의 배경에는 아마도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4%가 1인 가구였고 이 중 상당수가 정서적 교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 1인 가구 비중도 늘면서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면서 이런 소유물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네.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이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SNS 콘텐츠라든가 등 다양한 이런 미디어에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다루면서 문화가 이제 더욱 빠르게 확산된 것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재용 국장님, 우리가 방금 언급된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농림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의 명칭부터가 그렇습니다만 이제 보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복지 쪽에 더 이제 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어떤 내용들, 어떤 방향성 담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5년부터 맨 5년 단위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정부가 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에 어떤 종합계획을 담은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되겠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떤 보호의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네. 복지 쪽에 많은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크게 이 종합계획 보면 네 가지 어떤 이제 그룹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안전망에 대한 강화입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죠. 그래서 동물 학대 시에 지금까지는 5일까지 이렇게 이제 격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최대 사육 금지 제도까지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또 제도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등록도 예외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물 등록을 의무화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방향이 되겠고요. 또 어떤 반려문화 확산의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적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 전에 어떤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예. 또 27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료 체계라든지 연관 산업 육성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도 상급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의 제도를 좀 둘 계획이고 연관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펫푸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이제 사료 취급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펫푸드에 대한 어떤 체계를 법령에 근거해서 두겠다라는 것이 이제 근본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려운 시절이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은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육아용품 시장의 규모도 앞질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군수님, 우리가 그 반려동물 관련 산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임실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관심들을 많이 두고 육성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은 그 반려동물 생애중이 전반을 아우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 출생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사료, 진료, 미용, 장묘, 그 용품, 모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총칭한다 할 것입니다. 네. 지난 2023년 8월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펫푸드, 펫 헬스케어, 펫테크, 펫 서비스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의견의 고장 우리 임실군은 고려시대의 문인 채자가 1230년도에 보안집에 불이 난 것을 모르고 잠든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73년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국정교과서에도 오수계 이야기가 수록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6월에 천년 역사를 지닌 오수계가 UNFAO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대한민국 국가 고유 품종으로 정식 등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이러한 오수계의 역사성, 고유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유일의 공공 반려동물 장려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인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을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반려동물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현재 분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오수의견 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그 명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명견 테마랜드와 애견 호텔, 반려동물 특화거리, 반려놀이 학습센터들을 현재 좀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관광을 클러스터화해서 임실군이 1,500만 반려인의 성지이자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친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반려동물 인구도 워낙 많이 늘고 관심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반려동물이 뭐 자식 같다는 표현이 뭐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됐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펫푸드 반려동물을 위한 그 먹이에도 굉장히 많은 그 관심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아원본부장님, 뭐 소비자들 여러 가지 관심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련 시장도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지요. 어떤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슴으로 낳고 지갑으로 기른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도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꺼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펫푸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먹지 않는 부산물을 활용한 재료로 사료를 주로 만들었다면 현대는 사람이 먹어도 무방한 휴먼 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한 사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제품도 전부 다 휴먼 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고 출시를 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원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연령, 체형,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사료와 영양제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체중 조절용 아니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피부나 모질을 위한 제품 등 기능성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고려해서 비건들을 위한 비건 펫푸드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제 펫푸드 시장은 단순한 먹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식 그리고 건강식을 넘어서 헬스케어의 부분까지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그 설명에서 그 이진관 부군수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반려동물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사람과 굉장히 흡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시장은 뭐 절로
전문화되고 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에 이 같은 추세를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 그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네. 어떤 내용들 지금 반영을 해놓고 계시고 또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네. 91년도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2019년에 동물 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이 지난 작년 9월달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이 조례의 그 방향성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 산업을 육성을 해보자. 그러면 연관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약품,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료 시스템,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푸드, 또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인프라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고 예.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좀 세부 과제를 이 기본 계획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언급해 주신 크게 그 네 가지 분야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동물의약품 개발과 또 활성화 분야인데 교수님, 국내 그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 얼마나 되고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랄지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용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가량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8% 이상 높게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된 의약품 비중도 이제 점차 커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산후동물이 더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그렇고 대규모 R&D를 준비하는 TF팀에서도 산업동물하고 반려동물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어서 예.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해서는 이제 백신이라든가 항생제, 그다음 피부질환 치료제라든가 등의 거기에 이제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치료제, 그다음에 심혈관 치료제 같은 대사성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 쪽이 예. 미국을 포함한 북미 쪽이 가장 그 넓은 시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한 1.5% 정도에 네. 그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장세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을 때는 2030년까지 봤을 때 한 11% 정도까지 급격한 이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예. 1.5% 정도. 예. 예. 2030년이면 그게 11%까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장 속도가 11%이고요. 예. 이렇게 감안했을 때는 한 2, 3%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아까 앞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의약품이나 그 의료기기, 네. 육성 방안 여러 가지 네, 또 계획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네.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이 정말 현격하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던 것이고 우리 지역이 의외로 반려동물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예. 인프라를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시장을 한번 끌어보자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가치이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그 안에 지금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융합기술센터라고 해서 네. 흔히 어떤 심장이라든지 혈관질에 쓰이는 스텐스 예. 이런 수술에 쓰이는 이 기기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데 이제 이런 곳과 연결시켜서 동물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보자. 예. 그리고 또 익산에는 동물용 의약품 관련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또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 또 최근에는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조금 이제 체계를 잡아가 보자. 예.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정읍에는 연구개발 특구이기도 하면서도
뭐 생명공학연구원, 방사선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이 동물용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소재를 발굴하고 조금 이제 의약품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10분 활용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 못지않은 강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반려동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기본 계획에 좀 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군요. 그 네. 지난해에도 왜 바이오 특화단지 그 정부에서 공모 나왔을 때 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기관들을 우리가 다 리스트업을 맞습니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정부가 최종 그 대상 지역을 선정을 안 해서 조금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여전히 뭐 그런 것들을 엮어서 동물용 의약품 관련 산업을 좀 육성시킬 수 있는 예. 큰 기반 시설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뭐 우리 교수님이 더 잘하실 거는 같은데 뭐 인체에 앞서서 네. 우리가 이제 산업동물 혹은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서 의약품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뭐 인수 공통의 전염병도 있고 또 인체용으로 특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토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반려동물 의약품에 대한 그 어떤 가치가 저는 아. 잠재력이 네. 굉장히 우리 지역에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도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지금 발표를 했다죠. 이거 내용도 이제 우리가 그 추진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부 계획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설명을.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떤 정부도 단순한 어떤 제조 중심에서 그냥 생산을 늘려서 어떤 매출을 늘려서 이 산업을 키운다는 정도에 그쳤지만 예. 이제 최근에 정부 발표는 연구 R&D 연구 역량을 좀 더 키우자. 그래서 R&D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R&D 과정상에서의 정부의 인허가도 예. 정말 적시적시하게 적시적절하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생산 인프라의 수준이 사실은 조금 글로벌 수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뭐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이라 부르고 있는 GMP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기준이 있는데 예. 글로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들은 뭐 11개의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만 이 GMP를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3가지 정도의 항목만 충족을 하면 이제 GMP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 항목을 충족한 GMP에서 생산된 그 약품과 11개의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GMP 시설에서의 약품하고는 품질의 차이도 있고 예. 또 그 세계 시장을 받아들일 때는 수입을 해오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기반도 이제는 3가지 정도의 GMP에서 정부 글로벌 수준에서의 11개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말 제대로 된 GMP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이 있어서 우리 익산에 지금 이제 아까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시제품 생산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시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글로벌한 기준에 맞춘 GMP 기준의 어떤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런 제대로 된 GMP 기준을 충족하는 시제품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을 위탁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앞으로 한 2년 내에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역의 정책이 굉장히 어떤 시너지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북자치도 계획을 보면 헬스케어 프로그램하고 이제 의료 관광 모델을 그 접목을 해서 뭐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화하기 위한 그런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뭐 도내에서는 임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역량을 지금 모아나가고 계시는데 임실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그 지난 팬데믹 이후에 국민들이 건강과 웰스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실부는 펫 헬스케어와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 분야의 그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요즘 그 1인 가구와 그 저출산 고령화 등 그 인구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실구는 오수 반려동물 특화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사료,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등 반려동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실 오수 지역에는 4만 3천 평 규모의 의경 관광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든가 다목적 잔디광장, 네. 공연장,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캠핑장이 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 명견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명견 아트 뮤지엄과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3월과 4월에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렁다리를 방문해서 아름답게 꾸며진 붕어섬을 둘러보면서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실구는 앞으로 더욱 이런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부 교수님, 마침 그 이번 연휴가 임실엔 페스타 축제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반려동물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관광 자원 혹은 관광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요소가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임실구는 그 국내 최대 규모의 그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 예.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엔 페스타를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그 오수 의견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임실엔 페스타는 1,500만 반려인과 반려동물 패션쇼, 반려동물 토크쇼, 그리고 미용체험, 의료 및 한방체험, 어질리티 체험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전국 12개 대학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 경열 마사지 이런 그 실용적인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계를 실제로 볼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체험이라든가 쉼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펫사료, 용품업체, 의료 및 한방체험 이런 펫보험 등의 26개 업체가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펫산업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펫산업 박람회도 지금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니까 예. 많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축제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반려동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해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그 인식조사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반려동물 동반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부족이 46.4%로 가장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점 및 카페 부족, 이것이 44.8%, 관광지 부족이 35.7%로 좀 나왔고요. 반려동물 동반 인간 관광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이런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관광 소비 욕구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 욕구에 상응하는 펫 호텔, 음식점,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등이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용 태세라든가 환경 이런 시설 개선이 이제 시급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반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과거에 한 대기업 광고에서 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 표현이 히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뭐 반려동물이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또 하나의 그 가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놓고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사람도 굉장히 고급화하는 추세입니다만, 이 반려동물들도 똑같이 친환경성이랄지 뭐 기능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전북자치도의 계획도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 펫푸드 관련된 산업의 어떤 플랫폼까지도 일원화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한 본부장님, 이런 계획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북의 펫푸드 산업 정책 방향은 매우 잘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전북은 농생명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만큼 기능성 친환경 펫푸드를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펫푸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태인데요. 반려동물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 사료의 안전성은 곧 이러한 시장의 산업의 생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좀 큰 이슈였던 고양이 신경근육병 집단 발병 사건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고양이들이 다 같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관련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료에 대한 문제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실제로 국내 사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사건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 관련 사건들을 조사를 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사료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국내 업체들도 큰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전히 국내 펫푸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네.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펫푸드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양육 인구가 굉장히 늘면서 펫푸드 산업도 커지고 있고 또 대기업들도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방금 언급된 것처럼 뭐 일부 국내산 제품, 뭐 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낮은 그 신뢰도가 또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국내 펫푸드의 시장은 1조 9천억 정도로 네. 이전에 말씀드린 동물용 의약품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이제 그중 상당 부분은 이제 대기업 계열의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죠. 현재로서는요. 있고 특히 이제 식품 대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조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펫푸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기업들과의 이런 경쟁 구도를 더 뚜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제품이 뭐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품질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인식하면서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이런 기능성 원료라든가 뭐 영양 설계라든가 이 차별화 부분들은 이런 대기업 제품들하고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우수한 품질을 제품을 만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펫푸드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품질 평가 체계 아까 최재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GMP라든가 이런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펫푸드에 대한 국가 표준 인증제라든가 도입을 하고 원재료에 대한 이런 투명성들을 제고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언제나 그 사회 현상이 먼저 앞서가고 정책이나 행정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만 뭐 이번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뭐 재료 안정성이랄지 뭐 품질 인증제 같은 것들이 빨리 뒷받침이 돼야 조금 신뢰도를 높이는 그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한 본부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교수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증명을 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과 판매를 위한 시스템이 또 같이 가준다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인증 플랫폼과 판매 플랫폼을 같이 구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그 뭐 같은 그 주제였던 연장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에서 뭐 생산되는 우리가 그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들로
펫푸드가 또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양수 겹장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더불어서 기능성이나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체계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의 이런 펫푸드 관련 산업을 어떤 특정 산업군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또 지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그 제품에 들어가는 주 원료를 이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부산물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오는 거를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키운 고구마로 강아지 간식과 영양제를 만든다. 네. 뭐 이러한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은 농가랑 기업을 연결해주는 이런 소개팅 같은 주선자의 역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검증과 인증을 도와주는 보증인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제품도 만들고 팔 기회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을 얘기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펫푸드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활용되고 예. 이용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인간이 우리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또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풍성한 농특산물이 정말로 어떤 반려동물의 음식으로서 펫푸드로서의 안전한지 또 이것들이 얼마나 어떤 기능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인증제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정읍에 예를 들면 정읍에 있는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 지원 센터와 함께 이것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가는 것이 즉 어떤 뭐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성을 검증해서 펫푸드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해 가는 것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사료로 법적으로 현재 분리되고 있는데 이 펫푸드를 정말 제대로 된 사료와 기존의 어떤 먹는 사료에서 분리된 펫푸드로서의 새로운 분리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이 이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저는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관련 정책의 마지막 제시된 안이 지금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인프라 강화 및 문화 확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새로 동물보호센터 5개를 또 건립을 하고 민간 시설의 어떤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실동물의 어떤 문제점도 여전히 그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고민해야 될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뭐 사실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사회가 꼭 고민해야 할 네. 뭐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수가 이제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문제도 또한 같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2023년 기준으로 매년 약 11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제 보호소 수용 한계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안락사로 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장 이제 시급한 과제는 등록제의 실효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들, 등록제 돼서 이게 이제 잘 관리가 되는 이런 실효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반려동물 신규 등록률이 이제 매년 이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예. 현재로서요. 그래서 등록을 이제 의무화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제재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과태료 등 이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또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입양전 교육을 뭐 의무화한다든가 뭐 파양시 뭐 제재를 이제 가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공 동물 보호 시설의 이런 환경 개선과 이제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고, 저희들도 사실 뭐 유기견 보호소에 계신 분들 이제 의료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유기견 보호소를 가든지 간에 이제 이런 좀 열악한 환경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열악함을 이제 많이 이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인력 부족이라든가 열악한 환경들 이외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예산 확대, 예. 물론 이제 이 예산 확대가 쉽지는 않는 문제이지만 예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민관 이런 협력체 구축을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런 생명에 대한 이런 책임 의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려동물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교육들을 정기적이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그 다양한 곳에서 이런 행사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같은 것이 있을 때 또 이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교육들도 꼭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좋은 이런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입양 장려를 넘어서서 이제 평생 가족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이제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좀 그 가벼운 교육이지만 이게 자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신규 등록률이 좀 해마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아마 그게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호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해서 처음부터 책임을 지게 하고 양육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가 질병과 그로 인한 이제 병원비 부담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의료비 지원이나 세금 공제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조금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자치도 계획에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좀 하고 또 지역에 이제 관련 맞춤형 산업을 또 육성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특색 있는 그 반려문화 축제 만들려면 어떤 그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부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임실군은 그 천년 전 그 주인을 살린 그 의견 우수계의 희생 정신을 개성할 목적으로 의견 문화제를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40번째 지금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축제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묘미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미는 기본이고 두 번째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입히면 다른 맛의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예. 비빔밥도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여기 의미를 부여하면 또 다른 맛의 비빔밥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물의 그 밥,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런 축제는 지양하고 예. 축제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그 특색 있는 반려문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고민과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문화 축제가 그 반려인만의 축제가 아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임실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오수계의 그런 역사성, 고유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 있는 축제. 여기다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반려문화 축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축제를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의 재미, 의미, 묘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임실엔 페스타를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여러 그 분야들, 산업들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만 전북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이른바 펫코노미의 선두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 이외에도 또 어떤 분야를 좀 챙겨볼 만하겠다라고 꼽아주실 만한 분야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국장님. 예. 예, 사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뭐 의약품, 의료기기, 뭐 펫푸드가 사실 이제 막 성장 단계를 시작한 예.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 한번 해볼 만한 예.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뭐 효능성을 좀 검증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임상 시험하고 이런 어떤 총괄적인 어떤 인프라를 좀 시급하게 구축을 해서 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하고 또 좀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예.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잠깐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뭐 예를 들면 펫푸드나 의약품은 조금 더 고도의 전문성이 네네. 요하니까 그렇습니다만 펫푸드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어떤 인증 절차가 만들어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네. 도지사 어떤 그 인증제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런 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까지 사실은 못했는데 예. 오늘 이제 토의를 하면서 예. 인증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구나 예.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원수님. 예. 그 펫코노미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와 지역의 브랜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실군의 경우 1967년도에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님이 치즈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네. 현재 그 임실 치즈엔 산업에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그 임실 치즈 농협하고 12개 목장은 유가공 업체에서 임실엔 치즈 브랜드로 다양한 치즈와 요구르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 타 지역과 이제 그 차별화를 위해서 저지종 저수를 도입해서 예. 보급 우유를 좀 보급하는데 좀 우리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실군은 그 펫푸드 시장 확대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펫푸드 그런 사료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먹거리. 예. 예를 들면 치즈 제품과 치즈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프리미엄 펫푸드 생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전북 특자도는 전북대학교하고 익산 지자체와 이제 2015년도부터서 총 5단계의 이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예.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뭐 지금 익산시의 제1단계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라든가 완공되었고 2단계가 이제 그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센터가 이제 건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서는 3단계인 동물용 의약품 임상 시험 지원 센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려동물 임상 3상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3단계가 1, 2, 3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유치가 되었을 때 예. 그 반려동물 기업들의 이런 연구 역량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임상 시험을 이제 지원할 수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판매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수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번에 그런 그 방안들을 내놓은 이유도 사실 궁극의 목표는 수출 기업들을 늘리겠다는 게 예. 그냥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었을 때 구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프라들이 그 잘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연료를 이렇게 채워주는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런 그 특자도에서 좀 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한 본부장님. 예.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전북이 반려동물 콘텐츠 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반려동물 관련 웹예능, 유튜브 콘텐츠, SNS 소통 채널을 기획하고 아, 전국의 반려동물 인구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어간다면 전북이 단순히 제조나 생산의 중심이 아니라 펫 산업의 미디어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언더월드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예. 고양이 유튜브 채널인데 그게 코미디적인 요소랑 이제 고양이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 채널이 이제 그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예. 네, 히트한 채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행했던 밈 중에 하나가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밈이 계속 유행을 했는데 예. 이렇듯 펫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콘텐츠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반려 인구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계속 저희도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부장님 조금 전에 앞에 그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본부장님 계시는 영인바이오에서는 지금 최근에 미국도 수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 예를 들면 시장 개척하실 때도 많이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으로 어떤 반응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양제를 주로 만드는 이제 R&D 중심의 회사였는데 이제 대표님이 그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셨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거는 반려동물밖에 없다고 예. 해서 그 강아지 다로를 키우고 계세요. 예. 그래서 다로가 이제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대표님은 라면을 끓여 먹고 다로는 이제 사료를 줬는데 그 라면 냄새에 다로가 사료는 안 먹고 자꾸 자기한테 와서 라면을 달라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 면을 그러면 안 되는데 씻어가지고 다로한테 먹였대요. 다음날 다로가 설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 분이 오셔가지고 왜 아빠는 펫푸드 만드는 회사에서 다로 하나도 못 먹는 걸 만드냐고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지역에 이제 원재료도 좀 사용을 하고 해서 건강하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반려동물 라면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박람회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계속 예.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바이어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 라면을 자기들이 북아메리카 포함해가지고 이제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수출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한 7컨테이너 정도 내보내가지고 개수로 따지면 10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 예.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수출 무역 중에서 좀 상을 받았는데 100만 불 수출 탑도 저희가 예, 수상을 예, 예.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상생활에서 그 평범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품화해서 상당히 이제 수출까지 끌어내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산업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변화도 아주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해주시죠. 네. 이제 반려동물 산업은 단순히 반려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펫 산업도 점점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R&D를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 그리고 식생활 에 따라서 맞춤형 사료나 건강기능식 아니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지자체의 R&D 지원과 상품 연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결국 반려동물 산업은 정책, 기술, 감성, 신뢰가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전북이 잘 읽고 선도적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펫 산업에서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답변 우리 최 국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예,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의 육성도 있지만 또 이제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펫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고장, 또 우리 그 사람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 여행의 공간, 이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가기 위해서 우리 네. 임실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예. 정말 그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인구가 많아지면서 저 전북이 조금 이제 부쩍부쩍하는 예.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철 교수님. 네. 네, 결국 반려동물 산업의 최종 이제 사용자는 아마도 이제 반려동물 자체가 반려동물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보호자일 것입니다. 이제 많은 반려동물 산업이 반려동물의 이런 뭐 의료와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된 뭐 의약품, 의료기기, 그 펫푸드, 뭐 진단시약 및 라이프케어와 관련된 이런 용품들의 이런 상업적인 이런 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뭐 작년에 사실 전북에서도 바이오 특화 단지를 하면서 동물 오가노이드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어서 첨단 바이오 이런 동물병원과 같은 이런 좀 특화된 그리고 비교 종양 연구센터, 그러니까 휴먼 메디신과 이쪽 그 수의학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비교 종양 연구센터 같은 것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종양 전문 이런 그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궁극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제 현재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 내에 이런 그 펫바이오 동물용 약품 예. 생산밸리 조성 사업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3년째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번에 라이즈가 예.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특자도의 지자체가 협업을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또 차별화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관 보건수님. 예. 네, 그 정부의 그 동물복지 정책 방향하고 우리 이를 실행하는 그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이런 협업이 가장 먼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사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구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엔 페스타와 같은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전북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심한 전략과 실행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